안녕 친구들. 오늘도 이야기 선생님이야. 혹시 우리 친구들 오늘 기분은 어때? 햇살처럼 따뜻하고 반짝이는 날일까? 아니면 바람이 살짝 스치는 듯 조금 흔들리는 날일까? 괜찮아. 우리 마음은 매일매일 똑같지 않아도 돼. 그래서 오늘은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이야기 5가지를 들려줄 거야. 자, 준비됐지? 그럼 천천히 시작해볼게. 첫 번째 이야기, 금도끼, 은도끼. 옛날 깊고 푸른 산 속에 착하고 성실한 나무꾼 한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이 나무꾼은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매일매일 열심히 산에서 나무를 했어요. 어느 날 나무꾼이 연못가에서 나무를 자르다가 그만 손에서 도끼가 미끄러져 풍덩 연못 속으로 빠지고 말았어요. 나무꾼은 깜짝 놀라 외쳤지요. 아이고, 내 도끼. 이 도끼가 없으면 일을 할 수 없는데 어떡하면 좋아? 그때였어요. 연못물이 반짝반짝 빛나더니 연못에 산신령이 나타났어요. 나무꾼아, 무슨 일로 그리 슬퍼하느냐? 나무꾼은 허리를 굽혀 말했어요. 산신령님, 제가 실수로 도끼를 연못에 빠뜨렸습니다. 그 도끼가 없으면 저는 일을 할 수 없어요. 정말 소중한 도끼인데 어쩌죠? 산신령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연못 속으로 살짝 들어갔다가 반짝반짝 빛나는 금도끼를 들고 나오며 물었어요. 이 도끼가 내 것이냐? 나무꾼은 깜짝 놀라 두 손을 저었어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좋은 도끼를 가진 적이 없어요. 제 도끼는 그냥 평범한 쇠도끼입니다. 산신령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 이번엔 은도끼를 들고 나타났어요. 그럼 이 은도끼가 내 것이냐? 나무꾼은 또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산신령님. 저 도끼도 제 것이 아니에요. 제 도끼는 정말로 그냥 평범한 쇠도끼랍니다. 그러자 산신령은 다시 연못 속으로 들어갔다 나오며 마침내 나무꾼의 오래된 쇠도끼를 들고 나왔어요. 그럼 이 도끼가 내 것이냐? 나무꾼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네, 바로 이 도끼가 제 도끼입니다. 감사합니다, 산신령님. 산신령은 그 착한 마음에 크게 감동했어요. 너는 참 정직하고 착하구나. 그래서 나는 너에게 상을 주려 한다. 그리고 산신령은 금도끼, 은도끼, 그리고 쇠도끼까지 모두 나무꾼에게 주었어요. 나무꾼은 고개를 깊이 숙여 산신령님께 감사 인사를 드렸지요. 그리고 늘 그랬던 것처럼 조용히 산을 내려가 다시 성실하게 일을 했지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따뜻한 이야기는 금방 마을 사람들의 귀에까지 전해졌어요. 정직한 마음으로 금도끼와 은도끼를 선물 받은 나무꾼이 있다더라. 사람들은 놀라워하며 서로서로 이야기했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욕심 많은 다른 나무꾼이 있었어요. 그 나무꾼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지요. 나도 연못에 가서 거짓말을 하면 금도끼랑 은도끼를 손에 넣을 수 있겠군. 그래서 그 나무꾼은 일부러 연못가로 가서 손에 들고 있던 도끼를 휙 내던져 버렸어요. 아이고, 내 도끼가 빠졌네. 어떡하지? 정말 큰일 났다.
하고 일부러 과장해서 말했지요. 그러자 다시 연못이 반짝반짝 빛나더니 산신령이 나타났어요. 나무꾼아, 무엇이 그리 걱정이냐? 욕심 많은 나무꾼은 거짓 표정으로 말했어요. 산신령님, 제 소중한 도끼가 빠졌습니다. 정말 소중한 도끼예요. 흐흐흐흐. 산신령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먼저 반짝반짝 빛나는 금도끼를 들고 나왔어요. 이 도끼가 내 것이냐? 욕심 많은 나무꾼의 눈이 반짝. 하지만 그는 거짓말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제 도끼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자 산신령의 얼굴이 표정 없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죠. 거짓말을 하는 마음은 절대로 상을 받을 수 없느니라. 번쩍! 순간 바람이 휘몰아치고 연못이 다시 잠잠해졌을 때 나무꾼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욕심 많은 나무꾼은 자신의 거짓말 때문에 벌을 받고 말았지요. 그리고 금도끼도 은도끼도 쇠도끼도 하나도 얻지 못했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직하고 바른 마음을 지킬 때 안에서 반짝반짝 힘이 자라나게 돼요. 나무꾼이 금도끼와 은도끼를 얻은 건 운이 좋아서가 아니었어요. 그는 누가 보지 않아도 솔직한 마음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거짓말을 말한 나무꾼은 스스로 마음의 힘을 잃어버렸던 거고요. 우리 마음의 진짜 힘은 욕심이 아니라 진실함에서 나온다는 것. 오늘 하루도 작은 일이라도 솔직하게 마음을 말하는 바른 길을 천천히 선택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하면 우리 마음은 조금씩 그리고 분명히 더 단단하고 따뜻해질 거랍니다. 이번 이야기는 우리 마음을 살짝 들여다볼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가끔 우리는 노력해도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을 만날 때도 있고 조금은 마음이 서운해질 때도 있지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을 단단하게 해주는 힘이 필요해요. 바로 스스로를 믿는 마음, 그리고 끝까지 해보는 용기예요. 오늘 들려줄 이야기는 바로 그 마음을 키워주는 콩쥐와 팥쥐 이야기예요. 자, 귀는 쫑긋, 마음은 조용히 열어볼까요? 그럼 시작해볼게요. 두 번째 이야기, 콩쥐, 팥쥐. 옛날 아주 먼 옛날 콩쥐라는 예쁜 소녀가 살았어요. 콩쥐는 엄마가 돌아가신 후 아빠와 둘이 살았는데 눈물 많고 마음씨 고운 아이였어요. 우리 콩쥐는 엄마를 닮아 얼굴도 마음도 예쁘구나. 아빠는 콩쥐를 무척 사랑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새어머니를 모셔왔어요. 새어머니에게는 팥쥐라는 딸이 하나 있었답니다. 콩쥐는 와, 이제 나도 언니가 생겼어 하고 기뻐하며 새어머니와 팥쥐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하지만 새어머니는 콩쥐를 보자마자 차가운 눈빛으로 쏘아봤어요. 어쩜 저렇게 새침하게 생겼니? 그리고 내 딸 팥쥐보다 훨씬 예쁘잖아? 팥쥐도 심술 가득한 얼굴로 콩쥐에게 말했어요. 예, 너 이름이 콩쥐라고? 나는 팥쥐야. 앞으로 이 집의 모든 힘든 일은 네가 다 해야 할 거야. 새어머니는 콩쥐가 너무 예쁘고 착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콩쥐에게 온갖 험한 일들을 시키기 시작했답니다. 콩쥐야, 넌 이 방에 들어오지 마. 넌 저기 부엌에서 자야 해. 콩쥐야, 팥쥐 언니는 놀아야 하니까 너는 이 빨래를 산처럼 쌓아놓고 모두 해놓으렴. 네, 어머니. 하고 콩쥐는 눈물을 꾹 참으며 묵묵히 시키는 일을 했어요. 우리 친구들, 콩쥐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어느 날 아침, 새어머니가 콩쥐에게 아주 어려운 일을 시켰어요. 콩쥐야, 이리 와보렴. 저기 우리 집 뒤에 돌밭이 보이지? 해가 지기 전까지 저 밭의 김을 모조리 다 매놓거라. 네, 어머니, 열심히 할게요. 대신 조건이 있다. 팥쥐는 튼튼한 쇠호미를 써야 하니 넌 이걸로 하거라. 새어머니는 콩쥐에게 쉽게 부러지는 나무 호미를 던져주었어요. 콩쥐는 돌밭으로 가서 힘껏 호미질을 했어요. 에잇, 영차, 찡그랑. 하지만 돌밭은 너무 단단했고 뚝! 결국 나무 호미가 부러져 버렸어요. 콩쥐는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지요. 이걸 나무 호미로 어떻게 다 하라고.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해. 그때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지면서 커다란 검은 소 한 마리가 하고 나타났어요. 어거요, 왜 그리 슬피 울고 있니? 너의 착한 마음을 하늘이 알고 나를 보냈단다. 소님, 정말요? 콩쥐는 깜짝 놀랐지만 소의 따뜻한 눈빛에 안심했어요. 걱정 마라. 어서 내 등에 타거라. 너는 착한 마음으로 쉬고 있으렴. 콩쥐가 소의 등에 조심스럽게 올라타자 소는 하고 콧김을 한번 뿜었어요. 그러자 딱딱했던 돌밭이 스스로 풀리더니 김들이 알아서 쏙쏙 뽑히는 거 있죠? 눈 깜짝할 사이에 밭이 깨끗하게 정리되었어요. 와, 감사합니다, 소님. 제가 복 받을 일이 뭐가 있다고 이렇게 도와주셨나요? 너의 착한 마음씨가 복이란다. 하고는 연기처럼 사라졌답니다. 콩쥐는 신이 나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새어머니는 콩쥐가 밭일을 다 해놓자 기분이 상했어요. 어떻게 했지? 다음 날 새어머니는 더 어려운 숙제를 내주었어요. 콩쥐야, 오늘은 저기 있는 항아리 독에 강물을 가득 채워오너라. 강물이 넘칠 때까지 채워야 네 점심밥을 줄 것이야. 콩쥐는 바가지를 들고 열심히 강물을 길어와 독에 부었어요. 찰방찰방. 그런데 아무리 부어도 독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머나, 독 밑이 뻥 뚫려 있잖아. 콩쥐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또다시 울음을 터뜨렸어요.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었지만 독은 여전히 비어 있었죠. 이번엔 정말 큰일 났네. 독을 깨진 채로 어떻게 채워. 그때 연못에서 폴짝 하고 커다란 두꺼비 한 마리가 튀어나왔어요. 콩쥐는 놀랐지만 왠지 무섭지 않았어요. 콩쥐야, 또 울고 있구나. 내가 널 도와줄게. 그 독을 가져와 보렴. 두꺼비는 깨진 독 밑으로 쏙 들어가더니 자기의 널쩍한 등으로
구멍을 딱 막아버렸어요. 와, 두꺼비님 대단해요. 콩쥐는 신이 나서 다시 물을 붓기 시작했어요. 쏴, 드디어 독에 맑은 강물이 가득 채워졌어요. 두꺼비는 할 일을 마친 듯 물속으로 첨벙하고 돌아갔답니다. 며칠 후 마을에 새로 부임한 원님이 잔치를 연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팥쥐야, 어서 예쁜 옷을 꺼내 입어라. 원님 잔치에 가서 신랑감을 찾아야지. 새어머니와 팥쥐는 흥분해서 야단이었어요. 새어머니는 콩쥐에게 잔치에 못 가게 하려고 악독한 일을 시켰어요. 콩쥐야, 이 쌀 한 가마니에서 팥을 모조리 골라내야 한다. 그리고 이 삼배 옷감으로 잔치에 입을 옷을 다 짜야 해. 해가 질 때까지 못 끝내면 너는 절대 잔치에 올 수 없어. 네, 어머니. 콩쥐는 잔치에 가고 싶었지만 너무 많은 일에 또다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콩쥐가 마당에 앉아 팥을 고르기 시작할 때 갑자기 하늘에서 찍찍찍찍 하고 수많은 참새들이 날아왔어요. 콩쥐야, 걱정 마. 우리가 도와줄게. 참새들은 콩처럼 눈 깜짝할 사이에 팥을 후다닥 골라냈어요. 그리고 그때 하늘에서 아름다운 선녀님이 빛을 내며 내려왔어요. 착한 콩쥐야, 너의 마음이 너무 예뻐서 왔단다. 이 옷을 입으렴. 선녀님은 마법처럼 가장 아름다운 한복과 반짝이는 꽃신을 콩쥐에게 선물했어요. 이제 잔치에 늦지 않게 가보렴. 콩쥐는 선녀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잊지 않을게요. 하고 감사 인사를 드리고 황급히 원님의 잔치로 향했어요. 잔치에 도착한 콩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어요. 원님은 문을 들어서는 콩쥐에게 한눈에 반했답니다. 하지만 잔치가 끝나갈 무렵 콩쥐는 새어머니와 팥쥐에게 들킬까봐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다가 그만 반짝이는 꽃신 한 짝을 연못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원님은 연못에 떨어진 꽃신을 주었어요. 세상에, 이렇게 작고 아름다운 신발은 처음 보는구나. 이 신발의 주인을 찾아 반드시 결혼할 것이다. 원님은 꽃신을 들고 마을의 모든 처녀들에게 신겨보았어요. 새어머니와 팥쥐도 꽃신을 신어보려고 발을 억지로 구겨 넣었지만 너무 작잖아. 팥쥐는 신발이 맞지 않아 발만 아팠지요. 마지막으로 콩쥐 차례가 되었어요. 새어머니는 저 까만 발에 무슨 신발이 맞겠어? 하고 비웃었지만 콩쥐가 꽃신을 신는 순간 신발은 콩쥐의 발에 거짓말처럼 딱 맞았답니다. 원님은 콩쥐의 착한 마음씨와 순수함을 알아보고 콩쥐에게 청혼했어요. 콩쥐는 원님과 결혼해서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우리 친구들, 착하다는 건 무조건 참는 것도 아니고 아무 말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착하다는 건 내 마음을 부드럽게 지키는 힘이에요. 힘은 없어 보이지만 사실 가장 강한 마음이에요. 콩쥐는 누가 보지 않아도 스스로의 마음을 예쁘게 지켰지요. 그래서 세상도 콩쥐를 도왔던 거예요. 우리 마음에도 콩쥐처럼 작고 따뜻한 불빛 하나를 켜볼까요?
우리 친구들, 이번에도 선생님과 마음의 힘을 쑥쑥 키워볼 준비가 되었나요? 우리 마음속에는 아주 단단하고 멋진 힘이 숨어 있어요.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과 용기라는 힘이 있지요. 그런데 살다 보면 가끔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다른 친구들은 다 쉬운데 나만 어렵네? 하고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도 그랬어요. 바로 미운 오리 새끼예요. 이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다른 형제들과 너무 달랐다는 이유로 너는 못생겼어. 너는 우리랑 달라. 하는 수많은 놀림을 당했지요. 자, 과연 이 아기는 이런 놀림을 받고 스스로 어떻게 커나갔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세 번째 이야기, 미운 오리 새끼. 이 이야기는 평화로운 시골 농장에서 시작돼요. 그곳에는 아주 다정하고 포근한 엄마 오리가 살고 있었어요. 엄마 오리는 따뜻한 둥지 안에 여러 개의 알을 품고 있었죠. 톡, 톡, 톡. 드디어 알들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와, 귀여워. 엄마, 우리가 태어났어요. 노랗고 보송보송한 아기 오리들이 차례차례 태어났어요. 그런데 알 하나가 유독 크고 깨지는 것도 느렸어요. 톡, 톡, 톡. 드디어 마지막 알이 깨졌는데 아뿔싸. 거기서 나온 아기 오리는 다른 형제들과 너무 달랐어요. 몸은 잿빛으로 크고 부리는 널쩍하고 털은 거칠었죠. 엄마 오리는 깜짝 놀랐지만 이내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얘야, 너도 내 소중한 아기란다. 하지만 다른 아기 오리들은 잿빛 아기를 보자마자 저게 뭐야? 엄마, 쟤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 우리랑 같이 놀지 마. 하며 소리치고 놀리기 시작했어요. 잿빛 아기는 나도 엄마의 아기인데 하고 눈물을 글썽였죠. 엄마 오리는 이 아기들을 데리고 다른 동물들에게 인사하러 갔어요. 엄마 오리는 잿빛 아기에게 용기를 주려고 했지만 가는 곳마다 놀림을 받았어요. 닭장에 갔더니 닭들이 저렇게 못생긴 오리는 처음 봐. 덩치만 커가지고 하고 부리로 쪼아댔어요. 칠면조도 큰 소리로 비웃었죠. 푸드덕. 너는 왜 이 모양이니? 오리도 아니고 백조도 아니고. 결국 형제 오리들까지 잿빛 아기를 피했어요. 너는 너무 커서 같이 다니면 부끄러워. 같이 수영하지 마. 너 때문에 우리까지 놀림받잖아. 잿빛 아기는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정말 미운 오리일까? 하고 너무 슬펐어요. 결국 아기는 나 때문에 모두가 힘들어하는구나. 내가 사라져야겠다. 하고 몰래 농장을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아기는 캄캄한 밤에 홀로 농장을 떠나 정처 없이 걷고 또 걸었어요. 농장을 떠난 잿빛 아기는 넓고 차가운 세상 속에서 혼자였어요. 숲속을 헤매다가 사냥꾼의 집에 잠깐 머물기도 했지만 곧 쫓겨났죠. 가장 힘들었던 것은 추운 겨울이었어요. 연못이 꽁꽁 얼어붙자
잿빛 아기는 먹을 것을 찾지 못해 너무 괴로웠어요. 너무 추워. 배도 고프고 나는 이대로 죽게 될까? 아기는 추위에 얼어붙어 움직일 수 없게 되었어요. 다행히 근처를 지나가던 마음씨 착한 농부 아저씨가 아기를 발견했어요. 어이쿠, 이 가엾은 것을 보게 추위에 얼어 죽을 뻔했구나. 농부 아저씨는 아기를 데려가 따뜻하게 보살펴 주었어요. 아기는 아저씨의 보살핌 덕분에 무사히 겨울을 보낼 수 있었답니다. 드디어 따뜻한 봄이 찾아왔어요. 잿빛 아기는 농부 아저씨의 집을 나와 다시 연못으로 돌아갔어요. 연못에는 얼음이 녹고 푸른 물이 일렁이고 있었어요. 아기는 이제 몸이 훨씬 커지고 털도 윤기가 나기 시작했지요. 아기는 연못에 떠 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새들을 발견했어요. 길고 우아한 목, 새하얀 깃털, 바로 백조였죠. 와, 정말 아름답다. 나도 저 새들처럼 아름다웠으면. 백조들은 잿빛 아기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아기는 깜짝 놀랐어요. 왜 나에게 인사를 하는 거지? 아기는 호기심에 물가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물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더 이상 못생긴 잿빛 오리가 아니었어요. 우아하고 눈부시게 하얀 깃털, 길고 아름다운 목을 가진 멋진 백조였던 거예요. 와, 내가 백조였다니. 나는 다른 오리가 아니었구나. 아기는 그동안 자신이 오리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미워했던 것을 깨달았어요. 사실은 다른 종류의 더 멋진 새였는데 말이지요. 백조들은 잿빛 아기에게 다가와 다정하게 속삭였어요. 어서와 친구야. 너는 우리 백조야. 우리는 너를 찾고 있었어. 이후 잿빛 아기는 멋진 백조들과 함께 하늘을 날고 연못 위를 우아하게 떠다니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나는 왜 이럴까 하고 생각한 적 있나요? 남들과는 다르다고 걱정한 적 있나요? 그건 우리 친구들만의 백조의 깃털이 자라는 중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아직 피고 있는 중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자신을 좀 더 따뜻하게 바라봐줘도 괜찮답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이야기는 우리 마음속에 아주 소중한 씨앗 하나를 심어줄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바로 우리나라의 오랜 전래동화 흥부와 놀부 이야기랍니다. 친구들, 마음에도 그릇이 있다는 걸 알고 있나요? 어떤 친구는 그 그릇에 욕심과 질투를 가득 담아두고 어떤 친구는 사랑과 나눔을 담아둔답니다. 오늘 이야기 속 두 형제처럼 말이에요. 형인 놀부는 욕심의 그릇을 가졌고 동생 흥부는 나눔의 그릇을 가졌답니다. 과연 하늘은 어떤 마음의 그릇에 복을 내려줄까요? 단순히 재물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마음의 힘을 어떻게 단단하게 키워줄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아요.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할게요. 네 번째 이야기, 흥부와 놀부. 옛날 아주 먼 옛날 한 마을에 마음씨가 전혀 다른 두 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형의 이름은 놀부, 동생의 이름은 흥부였죠. 형 놀부는 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을 혼자 차지하고는 큰 부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동생 흥부는 너무나 가난했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흥부는 배고픈 아이들을 보고 눈물을 머금고 형 놀부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형님, 문 좀 열어주세요. 저 흥부예요. 에휴, 넌 또 왜 왔니? 너희 집은 굶어 죽어도 이 집 문턱은 넘지 말라고 했을 텐데. 형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아이들이 배가 고파서 며칠째 밥 한 톨도 못 먹었어요. 쌀 한 톨만 빌려주시면 봄이 되는 대로 꼭 갚을게요. 갚기는 뭘 갚아. 내가 게을러서 가난한 것을 왜 나한테 와서 징징대. 내 것은 내 것, 네 것은 네 것. 쌀이고 돈이고 한 톨도 없다. 썩 물러가라. 아이고, 도련님 정말 밥 달라고 오셨어요? 우리 집 창고는 쥐도 굶어 죽어요. 놀부는 결국 흥부를 매몰차게 쫓아내고 흥부는 눈물을 닦으며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어요. 흥부는 가난했지만 그래도 남을 미워하지 않는 착한 마음 하나는 잃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힘든 나날을 보내던 어느 봄날이었어요. 흥부가 마당에서 아이들과 놀고 있는데 짹짹 삑 하는 다급한 소리가 들렸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소리지? 얘들아, 혹시 못 봤니? 보니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작은 제비 한 마리를 잡아먹으려고 쫓아가고 있었어요. 구렁이에게 쫓기던 제비는 그만 땅에 떨어지면서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죠. 어이구, 가엾은 것. 이놈의 구렁이, 저리 가거라. 흥부는 구렁이를 쫓아내고 아픈 제비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어요. 아이고, 얼마나 아플까. 괜찮아. 내가 아프지 않게 잘 고쳐줄게. 흥부는 아픈 제비의 부러진 다리를 정성껏 치료해 주었어요. 얇은 실로 다리를 감싸고 먹이를 물어다 주었죠. 여보, 우리도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든데 저 작은 제비까지 보살필 힘이 있을까요? 여보, 착한 마음은 쌀보다 더 귀한 것이오. 우리 아이들에게 남을 돕는 마음을 가르쳐야 하지 않겠소? 이 작은 생명을 살리는 게 먼저요. 흥부와 흥부 마누라의 정성 덕분에 제비는 곧 기운을 되찾았어요. 그리고 가을이 되어 따뜻한 남쪽 나라로 떠날 때가 되었죠. 흥부님, 저를 살려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꼭 갚겠습니다. 제비는 흥부의 마당에 작은 씨앗 하나를 떨어뜨려 주고는 훨훨 날아갔어요. 그것은 바로 신비한 박씨였답니다. 흥부는 제비가 준 박씨를 마당 한쪽에 소중히 심었어요. 아빠, 박씨에서 싹이 났어요. 정말 빨리 자라요. 놀랍게도 박은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더니 집채만한 커다란 박이 주렁주렁 열렸어요. 흥부 가족은 박을 보고 잔치를 벌이기로 했죠. 여보, 아이들아, 이 박을 오늘 밤 타봅시다. 무슨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야호, 박타기 놀이다. 톱질하세 에라디야,
삽질하세 에라디야. 온 가족이 신나는 노래를 부르며 박을 켰어요. 덜컥! 첫 번째 박이 갈라졌는데, 아니, 이것은 금은 뭐하? 번쩍이는 금덩이와 보석들이 박 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두 번째 박을 타니 이번에는 화려한 비단옷과 멋진 가구들이 가득 나왔고, 세 번째 박을 타니 쌀이 가득 찬 쌀독과 일꾼들이 나와 흥부의 집을 고쳐주었어요. 여보, 이제 우리 아이들 배고프지 않겠어요. 이 모든 게 당신의 착한 마음 덕분이에요. 흥부는 갑자기 큰 부자가 되었지만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가난한 이웃들을 도우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놀부는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아니, 저 가난뱅이가 어떻게 갑자기 부자가 된 거야? 이건 말도 안 돼. 놀부는 흥부에게 찾아가 꼬치꼬치 캐물었어요. 흥부는 정직하게 제비를 구해주고 박씨를 얻은 이야기를 해주었죠. 제비? 박씨? 나도 제비를 잡아야겠다. 놀부는 이듬해 봄 멀쩡한 제비를 잡아다가 일부러 다리를 부러뜨렸어요. 자, 이 박씨를 바꿔라. 나는 내년에 너보다 훨씬 더 큰 부자가 될 거다. 아하하하하. 놀부는 그 박씨를 심어 박이 열리자마자 쿵쾅쿵쾅 박을 켰어요. 자, 금은 모아라, 쏟아져라. 덜컥 박이 갈라지자 놀랍게도 그 안에서 도깨비들이 뛰쳐나왔어요. 탐욕쟁이 놀부, 너는 욕심 때문에 착한 생명을 해쳤다. 내 벌을 받아라. 도깨비들은 놀부의 재산을 모두 망가뜨리고 놀부를 혼내주었어요. 아이고,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욕심이 죄입니다. 결국 놀부는 가진 것을 모두 잃고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착하게 살기로 다짐했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흥부와 놀부 이야기 잘 들었나요? 흥부는 가난했지만 다른 사람을 돕는 마음이라는 귀한 씨앗을 가졌어요. 반면 놀부는 부자였지만 욕심이라는 나쁜 씨앗을 가졌죠. 하늘은 언제나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복을 준답니다. 우리 친구들도 흥부처럼 나누는 기쁨을 알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세상을 대한다면 그 착한 마음이 바로 복을 불러오는 박씨가 될 거예요. 마음의 힘은 바로 착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랍니다. 이번 이야기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줄 이야기를 들고 왔답니다. 그 근육은 바로 꾸준함과 겸손이라는 힘이에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달리기를 아주 잘하는 친구가 있나요? 와, 정말 멋지죠? 하지만 아무리 잘하는 친구라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방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남들이 보기엔 느리고 약해 보여도 묵묵히 자기 갈 길을 가는 친구에게는 어떤 놀라운 일이 생길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빠른 토끼와 느린 거북이에요. 이 둘의 경주를 통해 우리 마음속의 끈기와 자신을 믿는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깨닫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모두 숲속으로 가서 이 흥미진진한 경주를 함께 지켜볼까요? 느려도 괜찮아. 멈추지만 마. 이 말을 기억하며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5번째 이야기, 토끼와 거북이. 옛날 평화로운 숲속 마을에 살고 있던 토끼는 발이 아주 빨랐어요. 깡총! 한 번 뛰면 벌써 저만큼 가 있었죠. 이 숲에서 나보다 빠른 동물은 없어. 나는 날아다니는 것과 같다니까. 토끼는 느릿느릿 걸어오는 거북이를 보자 짓궂게 놀리고 싶어졌어요. 야, 거북아, 너는 왜 그렇게 느리니? 내가 1시간을 걸을 거리를 나는 1초 만에 갈 수 있는데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니 얼마나 힘들까? 토끼야, 나는 내가 가진 이 등껍질이 무겁지 않아. 오히려 나를 지켜주는 소중한 집이지. 느린 건 맞지만 나는 내가 정한 길을 멈추지 않고 갈 수 있어. 뭐라고? 멈추지 않는다고? 그럼 너와 나 달리기 시합을 하자. 저 멀리 보이는 산 꼭대기 큰 나무까지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네가 감히 나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 좋아, 토끼야. 승낙하지. 숲속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정식으로 시합을 하자. 나는 나의 속도를 믿을 거야. 드디어 시합 당일 숲속 동물들이 잔뜩 모여 응원했어요. 자, 그럼 준비 시작! 잘 가라, 거북아. 먼저 가서 시원하게 쉬고 있을게. 토끼는 휙 하고 바람처럼 눈앞에서 사라져버렸어요. 그래, 토끼는 빠르구나. 하지만 나는 저 토끼와 경쟁하는 게 아니야. 나는 나 자신과 약속한 이 길을 끝까지 가는 거야. 거북이는 느릿느릿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씩 힘을 주어 앞으로 나아갔어요. 토끼는 신나게 달리다가 경주 코스의 절반 지점에 도착했어요. 너무 쉬워서 땀 한 방울도 나지 않았죠. 토끼는 뒤를 돌아봤지만 거북이는 털끝만큼도 보이지 않았어요. 시시해. 저 느림보가 여기까지 오려면 꼬박 하루는 걸릴걸? 나는 결승선에서 기다려주는 대신 여기서 우아하게 낮잠이나 즐겨야겠다. 토끼는 숲에서 가장 그늘지고 시원한 커다란 참나무 아래에 누웠어요. 나는 역시 천재야. 노력하지 않아도 이길 수 있지. 토끼는 자신이 얼마나 오만한지 몰랐어요. 승리를 이미 자신의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자기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깊은 잠에 빠졌죠. 시간이 흘렀어요. 햇볕이 나무 아래로 길게 드리워질 무렵이었죠. 거북이는 한 걸음 한 걸음 쉬지 않고 걸어오고 있었어요. 등에 짊어진 집이 무거웠지만 거북이는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는 순간 나는 나 자신에게 지는 거야. 하고 스스로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거북이는 드디어 토끼가 잠든 나무 아래에 도착했어요. 토끼는 크르렁 크르렁 코까지 골며 세상 모르게 자고 있었지요. 토끼야, 너는 참 빠르지만 가장 중요한 끈기를 잃었구나.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아. 나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해. 거북이는 미안한 마음도 잠시 목표를 향해 느릿느릿 하지만 쉼없이 토끼를 지나쳐 결승선 쪽으로 나아갔어요. 해질녘이 되어서야 토끼는 문득 이상한 느낌에 눈을 떴어요. 잘 잤다. 시간이 얼마나 흐른 거지?
이제 가서 거북이를 놀려줘야지. 토끼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어요. 저 멀리 결승선 근처에서 느릿한 거북이의 그림자가 보였기 때문이에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저 느린 보가 벌써 결승선 코앞이라고? 내가 너무 오래 잤잖아. 토끼는 깡깡깡총 깡깡깡총 온 힘을 다해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토끼의 발이 땅에 닿는 속도는 번개 같았죠. 거북아, 멈춰. 내가 간다. 내가 이길 거야. 하지만 거북이는 이미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후였지요. 거북이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며 결승선으로 발을 내딛었어요. 후. 토끼가 헐레벌떡 도착했을 때 거북이는 이미 결승선을 통과한 후였답니다. 토끼야, 경주가 끝났네. 너는 나보다 100배는 빨랐지만 나는 너보다 한 가지 더 강했어. 그건 바로 나의 꾸준함이지. 거북아, 내가 졌어. 나는 내가 가진 재능만 믿고 너의 강한 마음을 무시했어. 정말 부끄럽구나. 너의 끈기가 진정한 승자야. 숲속 친구들은 모두 거북이를 안아주고 칭찬했어요. 와, 느림보 거북이가 이겼다. 마음이 강한 자가 승리한다. 자, 우리 친구들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 잘 들었나요? 이 이야기는 우리 마음의 힘을 단단하게 해주는 두 가지 약속을 가르쳐 준답니다. 첫째, 자신을 믿는 끈기. 남들이 나를 느리다고 놀려도 괜찮아요. 나는 내가 정한 목표를 향해 멈추지 않고 간다. 는 강한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답니다. 둘째, 겸손. 내가 가진 능력에 자만하고 방심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토끼의 빠른 재능을 부러워하기보다 거북이처럼 나만의 속도를 믿고 꾸준히 겸손하게 노력하는 멋진 어린이가 되기를 선생님이 응원할게요.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친구들. 오늘도 이야기 선생님이야. 혹시 우리 친구들 오늘 기분은 어때? 햇살처럼 따뜻하고 반짝이는 날일까? 아니면 바람이 살짝 스치는 듯 조금 흔들리는 날일까? 괜찮아. 우리 마음은 매일매일 똑같지 않아도 돼. 그래서 오늘은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이야기 5가지를 들려줄 거야. 자, 준비됐지? 그럼 천천히 시작해볼게. 첫 번째 이야기, 금도끼, 은도끼. 옛날 깊고 푸른 산 속에 착하고 성실한 나무꾼 한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이 나무꾼은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매일매일 열심히 산에서 나무를 했어요. 어느 날 나무꾼이 연못가에서 나무를 자르다가 그만 손에서 도끼가 미끄러져 풍덩 연못 속으로 빠지고 말았어요. 나무꾼은 깜짝 놀라 외쳤지요. 아이고, 내 도끼. 이 도끼가 없으면 일을 할 수 없는데 어떡하면 좋아. 그때였어요. 연못물이 반짝반짝 빛나더니 연못에 산신령이 나타났어요. 나무꾼아, 무슨 일로 그리 슬퍼하느냐? 나무꾼은 허리를 굽혀 말했어요. 산신령님, 제가 실수로 도끼를 연못에 빠뜨렸습니다.
그 도끼가 없으면 저는 일을 할 수 없어요. 정말 소중한 도끼인데 어쩌죠? 산신령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연못 속으로 살짝 들어갔다가 반짝반짝 빛나는 금도끼를 들고 나오며 물었어요. 이 도끼가 내 것이냐? 나무꾼은 깜짝 놀라 두 손을 저었어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좋은 도끼를 가진 적이 없어요. 제 도끼는 그냥 평범한 쇠도끼입니다. 산신령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 이번엔 은도끼를 들고 나타났어요. 그럼 이 은도끼가 내 것이냐? 나무꾼은 또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산신령님. 저 도끼도 제 것이 아니에요. 제 도끼는 정말로 그냥 평범한 쇠도끼랍니다. 그러자 산신령은 다시 연못 속으로 들어갔다 나오며 마침내 나무꾼의 오래된 쇠도끼를 들고 나왔어요. 그럼 이 도끼가 내 것이냐? 나무꾼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네, 바로 이 도끼가 제 도끼입니다. 감사합니다, 산신령님. 산신령은 그 착한 마음에 크게 감동했어요. 너는 참 정직하고 착하구나. 그래서 나는 너에게 상을 주려 한다. 그리고 산신령은 금도끼, 은도끼, 그리고 쇠도끼까지 모두 나무꾼에게 주었어요. 나무꾼은 고개를 깊이 숙여 산신령님께 감사 인사를 드렸지요. 그리고 늘 그랬던 것처럼 조용히 산을 내려가 다시 성실하게 일을 했지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따뜻한 이야기는 금방 마을 사람들의 귀에까지 전해졌어요. 정직한 마음으로 금도끼와 은도끼를 선물 받은 나무꾼이 있다더라. 사람들은 놀라워하며 서로서로 이야기했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욕심 많은 다른 나무꾼이 있었어요. 그 나무꾼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지요. 나도 연못에 가서 거짓말을 하면 금도끼랑 은도끼를 손에 넣을 수 있겠군. 그래서 그 나무꾼은 일부러 연못가로 가서 손에 들고 있던 도끼를 휙 내던져 버렸어요. 아이고, 내 도끼가 빠졌네. 어떡하지? 정말 큰일 났다. 하고 일부러 과장해서 말했지요. 그러자 다시 연못이 반짝반짝 빛나더니 산신령이 나타났어요. 나무꾼아, 무엇이 그리 걱정이냐? 욕심 많은 나무꾼은 거짓 표정으로 말했어요. 산신령님, 제 소중한 도끼가 빠졌습니다. 정말 소중한 도끼예요. 흐흐흐. 산신령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먼저 반짝반짝 빛나는 금도끼를 들고 나왔어요. 이 도끼가 내 것이냐? 욕심 많은 나무꾼의 눈이 반짝. 하지만 그는 거짓말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제 도끼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자 산신령의 얼굴이 표정 없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죠. 거짓말을 하는 마음은 절대로 상을 받을 수 없느니라. 번쩍! 순간 바람이 휘몰아치고 연못이 다시 잠잠해졌을 때 나무꾼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욕심 많은 나무꾼은 자신의 거짓말 때문에 벌을 받고 말았지요. 그리고 금도끼도 은도끼도 쇠도끼도 하나도 얻지 못했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직하고 바른 마음을 지킬 때 안에서 반짝반짝
힘이 자라나게 돼요. 나무꾼이 금도끼와 은도끼를 얻은 건 운이 좋아서가 아니었어요. 그는 누가 보지 않아도 솔직한 마음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거짓말을 말한 나무꾼은 스스로 마음의 힘을 잃어버렸던 거고요. 우리 마음의 진짜 힘은 욕심이 아니라 진실함에서 나온다는 것. 오늘 하루도 작은 일이라도 솔직하게 마음을 말하는 바른 길을 천천히 선택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하면 우리 마음은 조금씩 그리고 분명히 더 단단하고 따뜻해질 거랍니다. 이번 이야기는 우리 마음을 살짝 들여다볼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가끔 우리는 노력해도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을 만날 때도 있고 조금은 마음이 서운해질 때도 있지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을 단단하게 해주는 힘이 필요해요. 바로 스스로를 믿는 마음, 그리고 끝까지 해보는 용기예요. 오늘 들려줄 이야기는 바로 그 마음을 키워주는 콩쥐와 팥쥐 이야기예요. 자, 귀는 쫑긋, 마음은 조용히 열어볼까요? 그럼 시작해볼게요. 두 번째 이야기, 콩쥐, 팥쥐. 옛날 아주 먼 옛날 콩쥐라는 예쁜 소녀가 살았어요. 콩쥐는 엄마가 돌아가신 후 아빠와 둘이 살았는데 눈물 많고 마음씨 고운 아이였어요. 우리 콩쥐는 엄마를 닮아 얼굴도 마음도 예쁘구나. 아빠는 콩쥐를 무척 사랑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새어머니를 모셔왔어요. 새어머니에게는 팥쥐라는 딸이 하나 있었답니다. 콩쥐는 와, 이제 나도 언니가 생겼어 하고 기뻐하며 새어머니와 팥쥐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하지만 새어머니는 콩쥐를 보자마자 차가운 눈빛으로 쏘아봤어요. 어쩜 저렇게 새침하게 생겼니? 그리고 내 딸 팥쥐보다 훨씬 예쁘잖아? 팥쥐도 심술 가득한 얼굴로 콩쥐에게 말했어요. 예, 너 이름이 콩쥐라고? 나는 팥쥐야. 앞으로 이 집의 모든 힘든 일은 네가 다 해야 할 거야. 새어머니는 콩쥐가 너무 예쁘고 착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콩쥐에게 온갖 험한 일들을 시키기 시작했답니다. 콩쥐야, 넌 이 방에 들어오지 마. 넌 저기 부엌에서 자야 해. 콩쥐야, 팥쥐 언니는 놀아야 하니까 너는 이 빨래를 산처럼 쌓아놓고 모두 해놓으렴. 네, 어머니. 하고 콩쥐는 눈물을 꾹 참으며 묵묵히 시키는 일을 했어요. 우리 친구들, 콩쥐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어느 날 아침, 새어머니가 콩쥐에게 아주 어려운 일을 시켰어요. 콩쥐야, 이리 와보렴. 저기 우리 집 뒤에 돌밭이 보이지? 해가 지기 전까지 저 밭의 김을 모조리 다 매놓거라. 네, 어머니, 열심히 할게요. 대신 조건이 있다. 팥쥐는 튼튼한 쇠호미를 써야 하니 넌 이걸로 하거라. 새어머니는 콩쥐에게 쉽게 부러지는 나무 호미를 던져주었어요. 콩쥐는 돌밭으로 가서 힘껏 호미질을 했어요. 에잇, 영차, 찡그랑. 하지만 돌밭은 너무 단단했고 뚝! 결국 나무 호미가 부러져 버렸어요. 콩쥐는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지요. 이걸 나무 호미로 어떻게 다 하라고.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해. 그때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지면서
커다란 검은 소 한 마리가 무 하고 나타났어요. 아가야, 왜 그리 슬피 울고 있니? 너의 착한 마음을 하늘이 알고 나를 보냈단다. 소님, 정말요? 콩쥐는 깜짝 놀랐지만 소의 따뜻한 눈빛에 안심했어요. 걱정 마라. 어서 내 등에 타거라. 너는 착한 마음으로 쉬고 있으렴. 콩쥐가 소의 등에 조심스럽게 올라타자 소는 하고 콧김을 한번 뿜었어요. 그러자 딱딱했던 돌밭이 스스로 풀리더니 김들이 알아서 쏙쏙 뽑히는 거 있죠? 눈 깜짝할 사이에 밭이 깨끗하게 정리되었어요. 와, 감사합니다, 소님. 제가 복 받을 일이 뭐가 있다고 이렇게 도와주셨나요? 너의 착한 마음씨가 복이란다. 하고는 연기처럼 사라졌답니다. 콩쥐는 신이 나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새어머니는 콩쥐가 밭일을 다 해놓자 기분이 상했어요. 어떻게 했지? 다음 날 새어머니는 더 어려운 숙제를 내주었어요. 콩쥐야, 오늘은 저기 있는 항아리 독에 강물을 가득 채워 오너라. 강물이 넘칠 때까지 채워야 네 점심밥을 줄 것이야. 콩쥐는 바가지를 들고 열심히 강물을 길어와 독에 부었어요. 찰방찰방. 그런데 아무리 부어도 독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머나, 독 밑이 뻥 뚫려 있잖아. 콩쥐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또다시 울음을 터뜨렸어요.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었지만 독은 여전히 비어 있었죠. 이번엔 정말 큰일 났네. 독을 깨진 채로 어떻게 채워? 그때 연못에서 폴짝 하고 커다란 두꺼비 한 마리가 튀어나왔어요. 콩쥐는 놀랐지만 왠지 무섭지 않았어요. 콩쥐야, 또 울고 있구나. 내가 널 도와줄게. 그 독을 가져와 보렴. 두꺼비는 깨진 독 밑으로 쏙 들어가더니 자기의 널쩍한 등으로 구멍을 딱 막아버렸어요. 와, 두꺼비님 대단해요. 콩쥐는 신이 나서 다시 물을 붓기 시작했어요. 쏴, 드디어 독에 맑은 강물이 가득 채워졌어요. 두꺼비는 할 일을 마친 듯 물속으로 첨벙하고 돌아갔답니다. 며칠 후 마을에 새로 부임한 원님이 잔치를 연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팥쥐야, 어서 예쁜 옷을 꺼내 입어라. 원님 잔치에 가서 신랑감을 찾아야지. 새어머니와 팥쥐는 흥분해서 야단이었어요. 새어머니는 콩쥐에게 잔치에 못 가게 하려고 악독한 일을 시켰어요. 콩쥐야, 이 쌀 한 가마니에서 팥을 모조리 골라내야 한다. 그리고 이 삼배 옷감으로 잔치에 입을 옷을 다 짜야 해. 해가 질 때까지 못 끝내면 너는 절대 잔치에 올 수 없어. 네, 어머니. 콩쥐는 잔치에 가고 싶었지만 너무 많은 일에 또다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콩쥐가 마당에 앉아 팥을 고르기 시작할 때 갑자기 하늘에서 찍찍찍찍 하고 수많은 참새들이 날아왔어요. 콩쥐야, 걱정 마. 우리가 도와줄게. 참새들은 콩처럼 눈 깜짝할 사이에 팥을 후다닥 골라냈어요. 그리고 그때
하늘에서 아름다운 선녀님이 빛을 내며 내려왔어요. 착한 콩쥐야, 너의 마음이 너무 예뻐서 왔단다. 이 옷을 입으렴. 선녀님은 마법처럼 가장 아름다운 한복과 반짝이는 꽃신을 콩쥐에게 선물했어요. 이제 잔치에 늦지 않게 가보렴. 콩쥐는 선녀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잊지 않을게요. 하고 감사 인사를 드리고 황급히 원님의 잔치로 향했어요. 잔치에 도착한 콩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어요. 원님은 문을 들어서는 콩쥐에게 한눈에 반했답니다. 하지만 잔치가 끝나갈 무렵 콩쥐는 새어머니와 팥쥐에게 들킬까봐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다가 그만 반짝이는 꽃신 한 짝을 연못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원님은 연못에 떨어진 꽃신을 주었어요. 세상에, 이렇게 작고 아름다운 신발은 처음 보는구나. 이 신발의 주인을 찾아 반드시 결혼할 것이다. 원님은 꽃신을 들고 마을의 모든 처녀들에게 신겨보았어요. 새어머니와 팥쥐도 꽃신을 신어보려고 발을 억지로 구겨 넣었지만 너무 작잖아. 팥쥐는 신발이 맞지 않아 발만 아팠지요. 마지막으로 콩쥐 차례가 되었어요. 새어머니는 저 까만 발에 무슨 신발이 맞겠어? 하고 비웃었지만 콩쥐가 꽃신을 신는 순간 신발은 콩쥐의 발에 거짓말처럼 딱 맞았답니다. 원님은 콩쥐의 착한 마음씨와 순수함을 알아보고 콩쥐에게 청혼했어요. 콩쥐는 원님과 결혼해서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우리 친구들, 착하다는 건 무조건 참는 것도 아니고 아무 말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착하다는 건 내 마음을 부드럽게 지키는 힘이에요. 힘은 없어 보이지만 사실 가장 강한 마음이에요. 콩쥐는 누가 보지 않아도 스스로의 마음을 예쁘게 지켰지요. 그래서 세상도 콩쥐를 도왔던 거예요. 우리 마음에도 콩쥐처럼 작고 따뜻한 불빛 하나를 켜볼까요? 우리 친구들, 이번에도 선생님과 마음의 힘을 쑥쑥 키워볼 준비가 되었나요? 우리 마음속에는 아주 단단하고 멋진 힘이 숨어 있어요.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과 용기라는 힘이 있지요. 그런데 살다 보면 가끔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다른 친구들은 다 쉬운데 나만 어렵네? 하고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도 그랬어요. 바로 미운 오리 새끼예요. 이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다른 형제들과 너무 달랐다는 이유로 너는 못생겼어. 너는 우리랑 달라. 하는 수많은 놀림을 당했지요. 자, 과연 이 아기는 이런 놀림을 받고 스스로 어떻게 커나갔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세 번째 이야기, 미운 오리 새끼. 이 이야기는 평화로운 시골 농장에서 시작돼요. 그곳에는 아주 다정하고 포근한 엄마 오리가 살고 있었어요. 엄마 오리는 따뜻한 둥지 안에 여러 개의 알을 품고 있었죠. 톡, 톡, 톡. 드디어 알들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와, 귀여워. 엄마, 우리가 태어났어요.
노랗고 보송보송한 아기 오리들이 차례차례 태어났어요. 그런데 알 하나가 유독 크고 깨지는 것도 느렸어요. 톡, 톡, 톡. 드디어 마지막 알이 깨졌는데 아뿔싸! 거기서 나온 아기 오리는 다른 형제들과 너무 달랐어요. 몸은 잿빛으로 크고 부리는 널쩍하고 털은 거칠었죠. 엄마 오리는 깜짝 놀랐지만 이내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얘야, 너도 내 소중한 아기란다. 하지만 다른 아기 오리들은 잿빛 아기를 보자마자 저게 뭐야? 엄마, 쟤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 우리랑 같이 놀지 마! 하며 소리치고 놀리기 시작했어요. 잿빛 아기는 나도 엄마의 아기인데 하고 눈물을 글썽였죠. 엄마 오리는 이 아기들을 데리고 다른 동물들에게 인사하러 갔어요. 엄마 오리는 잿빛 아기에게 용기를 주려고 했지만 가는 곳마다 놀림을 받았어요. 닭장에 갔더니 닭들이 저렇게 못생긴 오리는 처음 봐. 덩치만 커가지고 하고 부리로 쪼아댔어요. 칠면조도 큰 소리로 비웃었죠. 푸드덕. 너는 왜 이 모양이니? 오리도 아니고 백조도 아니고. 결국 형제 오리들까지 잿빛 아기를 피했어요. 너는 너무 커서 같이 다니면 부끄러워. 같이 수영하지 마. 너 때문에 우리까지 놀림받잖아. 잿빛 아기는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정말 미운 오리일까? 하고 너무 슬펐어요. 결국 아기는 나 때문에 모두가 힘들어하는구나. 내가 사라져야겠다. 하고 몰래 농장을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아기는 캄캄한 밤에 홀로 농장을 떠나 정처 없이 걷고 또 걸었어요. 농장을 떠난 잿빛 아기는 넓고 차가운 세상 속에서 혼자였어요. 숲속을 헤매다가 사냥꾼의 집에 잠깐 머물기도 했지만 곧 쫓겨났죠. 가장 힘들었던 것은 추운 겨울이었어요. 연못이 꽁꽁 얼어붙자 잿빛 아기는 먹을 것을 찾지 못해 너무 괴로웠어요. 너무 추워. 배도 고프고 나는 이대로 죽게 될까? 아기는 추위에 얼어붙어 움직일 수 없게 되었어요. 다행히 근처를 지나가던 마음씨 착한 농부 아저씨가 아기를 발견했어요. 어이쿠, 이 가엾은 것을 보게 추위에 얼어 죽을 뻔했구나. 농부 아저씨는 아기를 데려가 따뜻하게 보살펴 주었어요. 아기는 아저씨의 보살핌 덕분에 무사히 겨울을 보낼 수 있었답니다. 드디어 따뜻한 봄이 찾아왔어요. 잿빛 아기는 농부 아저씨의 집을 나와 다시 연못으로 돌아갔어요. 연못에는 얼음이 녹고 푸른 물이 일렁이고 있었어요. 아기는 이제 몸이 훨씬 커지고 털도 윤기가 나기 시작했지요. 아기는 연못에 떠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새들을 발견했어요. 길고 우아한 목, 새하얀 깃털, 바로 백조였죠. 와, 정말 아름답다. 나도 저 새들처럼 아름다웠으면. 백조들은 잿빛 아기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아기는 깜짝 놀랐어요. 왜 나에게 인사를 하는 거지? 아기는 호기심에 물가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물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더 이상 못생긴 제비돌이가 아니었어요. 우아하고 눈부시게 하얀 깃털, 길고 아름다운 목을 가진 멋진 백조였던 거예요. 와, 내가 백조였다니. 나는 다른 오리가 아니었구나. 아기는 그동안 자신이 오리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미워했던 것을 깨달았어요. 사실은 다른 종류의 더 멋진 새였는데 말이지요. 백조들은 잿빛 아기에게 다가와 다정하게 속삭였어요. 어서와 친구야. 너는 우리 백조야. 우리는 너를 찾고 있었어. 이후 잿빛 아기는 멋진 백조들과 함께 하늘을 날고 연못 위를 우아하게 떠다니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나는 왜 이럴까 하고 생각한 적 있나요? 남들과는 다르다고 걱정한 적 있나요? 그건 우리 친구들만의 백조의 깃털이 자라는 중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아직 피고 있는 중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자신을 좀 더 따뜻하게 바라봐줘도 괜찮답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이야기는 우리 마음속에 아주 소중한 씨앗 하나를 심어줄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바로 우리나라의 오랜 전래동화 흥부와 놀부 이야기랍니다. 친구들, 마음에도 그릇이 있다는 걸 알고 있나요? 어떤 친구는 그 그릇에 욕심과 질투를 가득 담아두고 어떤 친구는 사랑과 나눔을 담아둔답니다. 오늘 이야기 속 두 형제처럼 말이에요. 형인 놀부는 욕심의 그릇을 가졌고 동생 흥부는 나눔의 그릇을 가졌답니다. 과연 하늘은 어떤 마음의 그릇에 복을 내려줄까요? 단순히 재물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마음의 힘을 어떻게 단단하게 키워줄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아요.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할게요. 네 번째 이야기, 흥부와 놀부. 옛날 아주 먼 옛날 한 마을에 마음씨가 전혀 다른 두 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형의 이름은 놀부, 동생의 이름은 흥부였죠. 형 놀부는 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을 혼자 차지하고는 큰 부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동생 흥부는 너무나 가난했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흥부는 배고픈 아이들을 보고 눈물을 머금고 형 놀부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형님, 문 좀 열어주세요. 저 흥부예요. 에휴, 넌 또 왜 왔니? 너희 집은 굶어 죽어도 이 집 문턱은 넘지 말라고 했을 텐데. 형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아이들이 배가 고파서 며칠째 밥 한 톨도 못 먹었어요. 쌀 한 톨만 빌려주시면 봄이 되는 대로 꼭 갚을게요. 갚기는 뭘 갚아. 내가 게을러서 가난한 것을 왜 나한테 와서 징징대. 내 것은 내 것, 네 것은 네 것. 쌀이고 돈이고 한 톨도 없다. 썩 물러가라. 아이고, 도련님 정말 밥 달라고 오셨어요? 우리 집 창고는 쥐도 굶어 죽어요.
놀부는 결국 흥부를 매몰차게 쫓아내고 흥부는 눈물을 닦으며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어요. 흥부는 가난했지만 그래도 남을 미워하지 않는 착한 마음 하나는 잃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힘든 나날을 보내던 어느 봄날이었어요. 흥부가 마당에서 아이들과 놀고 있는데 짹짹삐 하는 다급한 소리가 들렸어요. 어이구, 이게 무슨 소리지? 얘들아, 혹시 못 봤니? 보니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작은 제비 한 마리를 잡아먹으려고 쫓아가고 있었어요. 구렁이에게 쫓기던 제비는 그만 땅에 떨어지면서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죠. 어이구, 가엾은 것. 이놈의 구렁이, 저리 가거라. 흥부는 구렁이를 쫓아내고 아픈 제비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어요. 아이고, 얼마나 아플까. 괜찮아. 내가 아프지 않게 잘 고쳐줄게. 흥부는 아픈 제비의 부러진 다리를 정성껏 치료해 주었어요. 얇은 실로 다리를 감싸고 먹이를 물어다 주었죠. 여보, 우리도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든데 저 작은 제비까지 보살필 힘이 있을까요? 여보, 착한 마음은 쌀보다 더 귀한 것이오. 우리 아이들에게 남을 돕는 마음을 가르쳐야 하지 않겠소? 이 작은 생명을 살리는 게 먼저요. 흥부와 흥부 마누라의 정성 덕분에 제비는 곧 기운을 되찾았어요. 그리고 가을이 되어 따뜻한 남쪽 나라로 떠날 때가 되었죠. 흥부님, 저를 살려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꼭 갚겠습니다. 제비는 흥부의 마당에 작은 씨앗 하나를 떨어뜨려 주고는 훨훨 날아갔어요. 그것은 바로 신비한 박씨였답니다. 흥부는 제비가 준 박씨를 마당 한쪽에 소중히 심었어요. 아빠, 박씨에서 싹이 났어요. 정말 빨리 자라요. 놀랍게도 박은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더니 집채만한 커다란 박이 주렁주렁 열렸어요. 흥부 가족은 박을 보고 잔치를 벌이기로 했죠. 여보, 아이들아, 이 박을 오늘 밤 타봅시다. 무슨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야호, 박타기 놀이다. 톱질하세 에라디야, 톱질하세 에라디야. 온 가족이 신나는 노래를 부르며 박을 켰어요. 덜컥! 첫 번째 박이 갈라졌는데 아니, 이것은 금은 뭐야? 번쩍이는 금덩이와 보석들이 박 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두 번째 박을 타니 이번에는 화려한 비단옷과 멋진 가구들이 가득 나왔고, 세 번째 박을 타니 쌀이 가득 찬 쌀독과 일꾼들이 나와 흥부의 집을 고쳐주었어요. 여보, 이제 우리 아이들 배고프지 않겠어요. 이 모든 게 당신의 착한 마음 덕분이에요. 흥부는 갑자기 큰 부자가 되었지만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가난한 이웃들을 도우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놀부는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아니, 저 가난뱅이가 어떻게 갑자기 부자가 된 거야? 이건 말도 안 돼. 놀부는 흥부에게 찾아가 꼬치꼬치 캐물었어요. 흥부는 정직하게 제비를 구해주고 박씨를 얻은 이야기를 해주었죠. 제비? 박씨? 나도 제비를 잡아야겠다. 놀부는 이듬해 봄 멀쩡한 제비를 잡아다가
일부러 다리를 부러뜨렸어요. 자, 이 박씨를 바꿔라. 나는 내년에 너보다 훨씬 더 큰 부자가 될 거다. 아하하하하. 놀부는 그 박씨를 심어 박이 열리자마자 쿵쾅쿵쾅 박을 켰어요. 자, 금은 모아 쏟아져라. 덜컥 박이 갈라지자 놀랍게도 그 안에서 도깨비들이 뛰쳐나왔어요. 탐욕쟁이 놀부, 너는 욕심 때문에 착한 생명을 해쳤다. 내 벌을 받아라. 도깨비들은 놀부의 재산을 모두 망가뜨리고 놀부를 혼내주었어요. 아이고,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욕심이 죄입니다. 결국 놀부는 가진 것을 모두 잃고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착하게 살기로 다짐했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흥부와 놀부 이야기 잘 들었나요? 흥부는 가난했지만 다른 사람을 돕는 마음이라는 귀한 씨앗을 가졌어요. 반면 놀부는 부자였지만 욕심이라는 나쁜 씨앗을 가졌죠. 하늘은 언제나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복을 준답니다. 우리 친구들도 흥부처럼 나누는 기쁨을 알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세상을 대한다면 그 착한 마음이 바로 복을 불러오는 박씨가 될 거예요. 마음의 힘은 바로 착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랍니다. 이번 이야기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줄 이야기를 들고 왔답니다. 그 근육은 바로 꾸준함과 겸손이라는 힘이에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달리기를 아주 잘하는 친구가 있나요? 와, 정말 멋지죠? 하지만 아무리 잘하는 친구라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방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남들이 보기엔 느리고 약해 보여도 묵묵히 자기 갈 길을 가는 친구에게는 어떤 놀라운 일이 생길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빠른 토끼와 느린 거북이예요. 이 둘의 경주를 통해 우리 마음속의 끈기와 자신을 믿는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깨닫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모두 숲속으로 가서 이 흥미진진한 경주를 함께 지켜볼까요? 느려도 괜찮아. 멈추지만 마. 이 말을 기억하며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5번째 이야기, 토끼와 거북이. 옛날 평화로운 숲속 마을에 살고 있던 토끼는 발이 아주 빨랐어요. 깡총! 한 번 뛰면 벌써 저만큼 가 있었죠. 이 숲에서 나보다 빠른 동물은 없어. 나는 날아다니는 것과 같다니까. 토끼는 느릿느릿 걸어오는 거북이를 보자 짓궂게 놀리고 싶어졌어요. 야, 거북아, 너는 왜 그렇게 느리니? 내가 1시간을 걸을 거리를 나는 1초 만에 갈 수 있는데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니 얼마나 힘들까? 토끼야, 나는 내가 가진 이 등껍질이 무겁지 않아. 오히려 나를 지켜주는 소중한 집이지. 느린 건 맞지만 나는 내가 정한 길을 멈추지 않고 갈 수 있어. 뭐라고? 멈추지 않는다고? 그럼 너와 나 달리기 시합을 하자. 저 멀리 보이는 산 꼭대기 큰 나무까지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네가 감히 나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 좋아, 토끼야. 승낙하지. 숲속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정식으로 시합을 하자. 나는 나의 속도를 믿을 거야. 드디어 시합 당일 숲속 동물들이 잔뜩 모여 응원했어요. 자, 그럼 준비.
시작! 잘 가라, 거북아. 먼저 가서 시원하게 쉬고 있을게. 토끼는 휙 하고 바람처럼 눈앞에서 사라져버렸어요. 그래, 토끼는 빠르구나. 하지만 나는 저 토끼와 경쟁하는 게 아니야. 나는 나 자신과 약속한 이 길을 끝까지 가는 거야. 거북이는 느릿느릿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씩 힘을 주어 앞으로 나아갔어요. 토끼는 신나게 달리다가 경주 코스의 절반 지점에 도착했어요. 너무 쉬워서 땀 한 방울도 나지 않았죠. 토끼는 뒤를 돌아봤지만 거북이는 털끝만큼도 보이지 않았어요. 시시해. 저 느림보가 여기까지 오려면 꼬박 하루는 걸릴걸? 나는 결승선에서 기다려주는 대신 여기서 우아하게 낮잠이나 즐겨야겠다. 토끼는 숲에서 가장 그늘지고 시원한 커다란 참나무 아래에 누웠어요. 나는 역시 천재야. 노력하지 않아도 이길 수 있지. 토끼는 자신이 얼마나 오만한지 몰랐어요. 승리를 이미 자신의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자기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깊은 잠에 빠졌죠. 시간이 흘렀어요. 햇볕이 나무 아래로 길게 드리워질 무렵이었죠. 거북이는 한 걸음 한 걸음 쉬지 않고 걸어오고 있었어요. 등에 짊어진 집이 무거웠지만 거북이는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는 순간 나는 나 자신에게 지는 거야. 하고 스스로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거북이는 드디어 토끼가 잠든 나무 아래에 도착했어요. 토끼는 크르렁 크르렁 코까지 골며 세상 모르게 자고 있었지요. 토끼야, 너는 참 빠르지만 가장 중요한 끈기를 잃었구나.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아. 나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해. 거북이는 미안한 마음도 잠시 목표를 향해 느릿느릿 하지만 쉼없이 토끼를 지나쳐 결승선 쪽으로 나아갔어요. 해질녘이 되어서야 토끼는 문득 이상한 느낌에 눈을 떴어요. 잘 잤다. 시간이 얼마나 흐른 거지? 이제 가서 거북이를 놀려줘야지. 토끼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어요. 저 멀리 결승선 근처에서 느릿한 거북이의 그림자가 보였기 때문이에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저 느림보가 벌써 결승선 코앞이라고? 내가 너무 오래 잤잖아. 토끼는 깡깡깡총 깡깡깡총 온 힘을 다해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토끼의 발이 땅에 닿는 속도는 번개 같았죠. 거북아, 멈춰. 내가 간다. 내가 이길 거야. 하지만 거북이는 이미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후였지요. 거북이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며 결승선으로 발을 내딛었어요. 후. 토끼가 헐레벌떡 도착했을 때 거북이는 이미 결승선을 통과한 후였답니다. 토끼야, 경주가 끝났네. 너는 나보다 100배는 빨랐지만 나는 너보다 한 가지 더 강했어. 그건 바로 나의 꾸준함이지. 거북아, 내가 졌어. 나는 내가 가진 재능만 믿고 너의 강한 마음을 무시했어. 정말 부끄럽구나. 너의 끈기가 진정한 승자야. 숲속 친구들은 모두 거북이를 안아주고 칭찬했어요.
와, 느림보 거북이가 이겼다. 마음이 강한 자가 승리한다. 자, 우리 친구들,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 잘 들었나요? 이 이야기는 우리 마음의 힘을 단단하게 해주는 두 가지 약속을 가르쳐 준답니다. 첫째, 자신을 믿는 끈기. 남들이 나를 느리다고 놀려도 괜찮아요. 나는 내가 정한 목표를 향해 멈추지 않고 간다. 는 강한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답니다. 둘째, 겸손. 내가 가진 능력에 자만하고 방심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토끼의 빠른 재능을 부러워하기보다 거북이처럼 나만의 속도를 믿고 꾸준히 겸손하게 노력하는 멋진 어린이가 되기를 선생님이 응원할게요.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